만약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외딴 섬에 고립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화나 소설에서 이런 설정은 자주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결말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며 비극으로 끝이 나곤 합니다. 문명의 틀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이라는 본능이 생물의 유전자에 각인된 대로 발현됩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영화나 소설 속 허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황당하면서도 현실적인 역사적 사건인데요. 바로 아나타한 섬 여왕 사건입니다. 32명의 남성과 단 한 명의 여성이 고립된 외딴 섬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성이 살아남았지만 32명의 남성 중 19명만이 생존했습니다. 대체 그 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마치 미스터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아나타한 섬은 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사이판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은 길이 약 9km, 너비 약 3.7km, 면적 33.9제곱킬로미터로 크지 않은 섬이지만 중앙에는 울창한 정글과 해발 790m의 활화산이 자리 잡고 있어 매우 험난한 지형을 자랑합니다. 과거에는 코코넛 농장이 번성했지만 태풍으로 인해 농장이 파괴되고 원주민들도 떠나며 현재는 무인도로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이 섬을 점령하면서 사건의 배경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이 섬에 고립된 사람들이 전쟁의 끝을 알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벌인 투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극단적인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과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실화 탐사대입니다. 1939년 일본 국내 정책의 장려로 많은 일본 국민들이 점령지로 이주하여 일하거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16세의 히가 카즈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키나와에서 긴 여정을 거쳐 사이판으로 이주했습니다. 카즈코는 사이판에 자신의 오빠를 의지하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커피숍 웨이트리스로 일자리를 얻었고 아름답고 젊은 그녀는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역시 오키나와 출신의 청년이었으며 그는 운 좋게도 카즈코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이어간 끝에 카즈코가 18세가 되던 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일본은 국토 면적이 협소했기 때문에 일본 태평양 여러 섬으로 대규모 이주와 개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카즈코의 남편은 농원 기술원 주임으로 주로 섬에서 노동자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즈코는 결혼 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944년 카즈코의 남편의 직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아나타한 섬으로 발령을 받았고 카즈코도 남편을 따라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함께 이주한 사람 중에는 카즈코의 남편의 상사인 나카자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섬에는 한때 무성한 코코넛 숲이 있었고 코코넛 농장은 매우 번성했으나 태풍으로 인해 농장이 파괴되면서 점차 쇠퇴했습니다. 당시 섬에는 70여 명의 원주민들이 남아 농작업을 하고 있었고 카즈코의 남편과 나카자토의 주요 업무는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했고 특히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국군에게 크게 밀리면서 일본이 점령했던 많은 섬들이 차례로 미군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카즈코의 남편은 가까운 섬에 있는 여동생의 안전이 걱정되어 아나타한 섬을 떠나 여동생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난 뒤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섬에는 원주민 몇 명과 일본인인 카즈코, 그리고 카즈코의 남편의 상사 나카자토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고 부부와 같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나타한 섬의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 역시 미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카즈코와 나카자토는 섬 중앙의 울창한 밀림으로 숨어 폭격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격으로 인해 섬의 농장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모든 생활용품이 불타 없어졌으며 외부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아나타한 섬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이 기르던 돼지 40마리와 닭 20마리는 전쟁의 불길을 피해 살아남았습니다. 이 가축들은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었기에 두 사람은 이를 세심하게 관리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온한 생활이 시작되는 듯했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44년 6월 12일
아나타한 섬 근처에서 4척의 가다랑어 어선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중 3척은 즉시 침몰했고 나머지 한 척도 큰 손상을 입어 결국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선원이 목숨을 잃었지만 섬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한 덕에 일부 생존자들은 섬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본 해군 군인 10명과 일반 선원 21명, 총 31명의 남성이 섬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어린 사람은 16세였습니다. 이들은 배를 잃어 섬을 떠날 방법이 없어졌고 어쩔 수 없이 이 고립된 섬에서 생존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섬에는 야생 바나나와 코코넛 같은 식량이 있어 이를 의지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아나타한 섬이 완전히 무인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야생 열매를 따는 도중 같은 일을 하고 있던 카즈코와 나카자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세계에서 지내던 카즈코와 나카자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섬에는 원주민들만 있었고 의사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같은 일본인들을 만나게 된 것은 마치 고향 사람을 만난 것과 같았습니다. 카즈코와 나카자토는 이들을 진심으로 반기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식을 나눠주고 부상자들의 치료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섬에 도착한 31명의 생존자들이 여러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섬 곳곳에 흩어져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접촉은 섬의 분위기를 서서히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서로 익숙해지자 모두가 한데 모여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카즈코와 나카자토 역시 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생존을 위한 식량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섬의 돼지와 닭은 모두 먹고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섬에는 야생 열매와 코코넛게 같은 먹을거리가 있었고 섬 주변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후 사람들은 야자 열매와 야자 수즙을 이용해 술을 빚는 법까지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여유로움은 인간의 본성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의복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옷은 시간이 지나며 닳아버렸고 사람들은 나무 껍질로 간단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섬의 33명은 1년 넘게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섬에 고립된 이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섬 주민들에게 일본의 항복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들은 이를 미군의 계략으로 여기고 섬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섬에 있던 원주민들은 점차 섬을 떠났고 결국 섬에는 33명의 일본인들만 남아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생활에도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극도로 불균형한 남녀 비율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카즈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들이 많은 상황에서 점점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이 더 커지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일부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이 제안했습니다. 카즈코와 나카자토가 모두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카즈코가 이미 남편이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더 이상 탐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무리해서 떨어져 따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남성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면서 섬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평온했던 생활이 다시 깨졌습니다. 1946년 8월 섬에서 추락한 미군 폭격기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잔해 속에는 여러 가지 생활물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낙하산천은 옷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고장난 권총 4자루와 90발의 탄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섬에는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총에 대해 매우 익숙했습니다. 결국 고장난 4자루의 총 중 2자루가 수리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섬에서의 평등한 생활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립된 섬에서는 총을 가진 사람이 곧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총은 권력의 상징이 되었고 권력을 가진 자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수리된 2자루의 총을 가진 사람들을 편의상 야마모토와 야마구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은 총을 손에 넣자마자 섬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지배자로서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섬의 다른 물자가 아니라 다름 아닌 히가 카즈코였습니다. 이들은 총을 앞세워 카즈코와 그녀의 남편 나카자토를 협박해 복종시켰습니다. 그 결과 섬은 이제 3남 1녀의 복잡한 관계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카즈코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섬에서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 이 사건의 목격자는 야마모토와 야마구치뿐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죽은 사람이 이전에 야마모토와 야마구치와 갈등이 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와 야마구치는 그러한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오만하고 포악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섬은 점점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 남성이 카즈코를 노리다가 야마모토와 야마구치에 의해 총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될까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카즈코가 아니라 두 차로의 총으로 옮겨갔습니다. 섬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억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카즈코의 남편인 나카자토였습니다. 그는 매일 야마모토와 야마구치의 감시 아래 살아야 했고 언제든지 그들이 기분이 나쁘면 자신이 총에 맞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나카자토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계략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는 야마모토와 야마구치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일부러 아부하였습니다. 이 태도에 야마모토와 야마구치는 나카자토를 칭찬하며 그가 상황을 잘 이해한다고 여겼지만 사실 나카자토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나카자토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모두 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합쳐 다른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카즈코를 동시에 차지하려고 하면서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야마모토와 야마구치는 카즈코를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큰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상대방을 죽인 야마구치가 승리하며 카즈코와 두 자루의 총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섬에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은 더욱 큰 분노와 증오를 품게 되었습니다. 강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그 힘을 과시하면 약자들은 결국 반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마구치는 자신이 이제 섬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었고 마음껏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야마구치의 죽음은 그의 야망과 섬의 불안정한 상황이 가져온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야마구치가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그의 죽음의 원인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아무도 이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야마구치의 두 자루의 총은 이번에는 나카자와와 이와이의 손에 넘어갔고 이들은 즉시 카즈코를 차지했습니다. 카즈코는 또다시 강제로 이 두 사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 상황은 이전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또다시 두 사람이 총을 들고 카즈코를 동시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 동일한 행동을 했던 야마구치와 야마모토의 결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를 명확히 볼 수 있었지만 정작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섬의 평화는 한 달도 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나카자와와 이와이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고 격렬한 싸움 끝에 이와이가 승리했고 패자는 당연히 제거되었죠. 이제 섬의 두 자루의 총은 다시 한 사람의 손에 넘어갔고 이와이는 카즈코를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황은 이전의 상황과 거의 동일했지만 이와이는 이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신중히 대처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매우 경계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이와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2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2년 후 어느 날 이와이는 누군가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아나타한 섬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섬에서 3명이 추가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총 9명에 이르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 마음속으로는 이들이 총에 의해 죽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섬의 주민들은 모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지금까지 이어진 공포와 죽음의 근본 원인은 바로 두 자루의 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공포와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카즈코가 한 명의 남자를 선택해 결혼하게 하고 둘째, 두 자루의 총을 바다에 던져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력의 상징인 총이 사라지고
카즈코도 공식적으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계획은 설득력 있어 보였고 모두가 동의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섬에서는 4명이 추가로 이유 없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총은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섬의 남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5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처음 32명이었던 인원은 이제 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남자들은 다시 한번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문제의 원인은 권력의 상징이었던 총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욕망이 모든 갈등과 살인의 원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즈코를 제거하자. 그녀를 없애야만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섬이 다시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후 남자들은 다음 날 카즈코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카즈코를 깊이 사랑했던 한 남자가 그녀에게 이 계획을 몰래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카즈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밤새도록 섬의 깊은 밀림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카즈코는 생존 본능에 따라 매일 목숨을 건 도망을 이어갔습니다. 섬의 면적은 약 3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렀고 울창한 밀림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녀를 단시간에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0년 6월 카즈코가 도망친 지 33일째 되던 날, 그녀는 해변에 정박해 있는 한 미국 군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카즈코는 해변 근처의 큰 나무에 올라가 낙하산으로 만든 옷을 벗어 격렬히 흔들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성공적으로 미군의 주의를 끌었고 결국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카즈코는 마침내 이 어둡고 위험한 섬에서 살아남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후 카즈코는 섬에서 있었던 상황을 미군에게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섬에 남아있는 다른 일본인들에게 전쟁이 끝났음을 알렸지만 그들은 이를 믿지 않고 섬을 떠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카즈코는 일본으로 돌아가 섬에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전쟁이 끝났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여 통의 가족 편지가 섬으로 공중 투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섬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은 여전히 이를 미군의 계략으로 간주하며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1951년 6월 26일 섬에 남아있던 한 남성이 자신이 받은 편지가 아내가 특별한 손글씨로 작성한 것임을 알아차리고 이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섬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미군에 항복하고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먼저 괌에 위치한 미군 기지로 보내졌고 이후 일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실종 상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이 전쟁 중 사망했다고 여겼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족들의 재혼이었습니다. 카즈코의 첫 남편인 비가 카즈코의 남편 역시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섬에서 있었던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언론은 그들에게 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히 섬에 남겨진 13명의 남성들의 행방에 대해 질문했을 때 구조된 사람들의 대답은 모두 서로 달랐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일부 사람들이 엄청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언론은 섬에서 단 한 명의 여성을 두고 벌어진 남성들 간의 사륙과 갈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인간 본성과 생존 본능의 어두운 측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여성 히가 카즈코는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32명의 남자를 거느린 여자, 아나타한 섬의 여왕, 여왕벌, 남자를 유혹하는 마녀라는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언론의 과장된 묘사 속에서 히가 카즈코는 방탕하고 자제심 없는 여자로 낙인찍혔습니다. 4번에 걸친 결혼 비슷한 관계들로 인해 그녀의 평판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카즈코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극 아나타한 섬에 직접 출연하며 1952년부터 일본 전역을 순회하며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이 공연은 약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일본 영화 이것이 아나타한 섬의 진실이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1953년에는 할리우드 감독 조셉 폰 스턴버그가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네기시 아케미를 주연으로 아나타한이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카즈코는 도쿄로 이주하여 생계를 위해
스트립 댄서로 일했습니다. 34세 때 두 아이를 둔 남성과 재혼하여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9년 후 세상을 떠나며 카즈코는 4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8년이 지나 1974년 3월 히가 카즈코는 뇌종양으로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나타한 섬 여왕 사건으로 불리지만 32명의 굶주린 남성들에게 둘러싸였던 히가 카즈코가 정말 모두의 사랑을 받는 여왕이었을까요? 사실을 따져보면 그녀는 엄연히 이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사건의 성격 탓인지 미디어는 이 사건을 여왕벌 사건으로 부르며 피해자인 그녀를 마치 판무파탈처럼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인간은 문명을 벗어나면 생존 본능과 유전자에 새겨진 경쟁 본능이 발현됩니다. 이 사건을 비극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극도로 불균형한 성비였습니다. 3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사회는 필연적으로 남성들 사이에서 생식권을 두고 갈등과 경쟁을 일으켰습니다. 문명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부의 처제는 이런 환경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카즈코가 누구와 결혼하든 그녀는 결국 모든 갈등과 욕망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총기라는 요소의 등장은 섬에서의 규칙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권력을 상징하는 총은 섬의 질서를 파괴했고 섬에서 총성이 울린 순간 폭력은 생존과 권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나타한 섬은 인간 사회의 가장 어두운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아나타한 섬 여왕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흥미로운 소재를 넘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